네, 이번에는 소셜 분석을 통해서 IT 업계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사이람의 김덕진 컨설턴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지만 유출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공인인증서 유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예, 공인인증서, 저도 당연히 쓰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해킹으로 그 시중은행 공인인증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한 200여 개를 폐기했다면서요? 네, 지난 5월 2일 날 그 은행 공인인증서 200여 개가 해킹으로 국외 서버를 통해 유출돼서 금융당국에서 일괄 폐기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외국 서버에서 국내 은행 공인인증서가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고요.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200여 개를 일괄 폐기하고 개인에게 통보해서 재발급 조치했다고 합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하긴 했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과 피싱 등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이 가득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또 공인인증서 안에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또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SNS상에 또 의견이 많이 올라왔나요? 어떤가요? 네, 이번 공인인증서 유출 뉴스가 보도된 5월 2일을 포함해서 최근 3개월간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트윗상에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2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3개월간 총 21,400사건의 트윗글이 트윗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유출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공인인증서 유출 사건이 비단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2월 11일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문 해커들이 은행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에 담긴 공인인증서를 무더기로 빼내서 해당 기관의 문제의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도 모르게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고객 정보를 빼내는 파밍 수법이 이용이 되었고요. 조사된 것만 461개의 공인인증서가 해킹됐다고 하는데 한 뉴스미디어의 단독 취재를 통해서는 그 수준이 빙산의 일각이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 70만 대의 PC가 해킹해서 사용됐던 악성 코드에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 피해는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 외에도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스미싱이나 파밍 등 해킹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킹의 주요 타겟이 바로 이 공인인증서입니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트윗상에서 일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꾸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공인인증서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제기되어 온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가장 큰 문제가요. 내 인증서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인인증서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서 3사중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결제나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인증서가 너무나도 쉽게 복사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PC나 안드로이드 폰에 특정 폴더만 복사하게 되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를 아무런 절차 없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터넷 뱅킹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걸쳐야 되는 복잡한 보안 절차 없이 단순히 폴더를 복사하기만 해도 사용 금지가 뜨는 것이 아니라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공인인증서가 복사되는 현실인데 추가적인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마치 보안이 강화된 것과 같은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내 컴퓨터가 해킹돼서 폴더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내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인증서가 유출됐다는 사실조차도 사용자는 전혀 알 수 없는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에는 공인인증서로 금융거래 시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공인인증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 및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또 해킹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부 및 은행에서는 정식적인 수사 자체도 진행하지 않은 채 문제를 축소하거나 감추려고만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공인인증서 유출이 생긴 2월 11일 이후
보름이 지난 2월 26일까지도 금융결제원에서 아직까지 경찰의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네. 시민단체들은 즉각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하자고 공인인증서 쓰는 건데 이것마저 위험하다고 하면은 그 이용하지 않는 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공인인증서라는 방식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방식이 모든 금융권에 통일이 되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며 외국의 결제 사이트들은 다들 자기만의 교유 결제 방법을 써서 그런지 뚫려도 한 곳만 뚫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로 모든 것이 표준화돼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뚫리게 되면 모든 게 뚫리는 것 같다는 트윗을 작성해 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 또 유명 트위터리언인 이찬진 씨도 공인인증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필요했고 적절했으나 현재는 필요 없어졌음에도 계속 의무화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표준으로 정하고 사실상 강요하면서 보안기술 경쟁이 중단됐고 또 더 많은 나은 기술이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에 머물러 있어 보안이 취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트윗도 있었고요. 이러한 상황을 보며 공인인증서나 또 액티브엑스와 같은 국제 표준과 멀어지는 기술들의 유지로 인해서 네. 한국은 IT 분야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 또 관치 보안의 종착역이다. 보안이 뚫리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현재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의견들 외에도요.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만평이나 웹툰들이 또 트윗상에서 함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아직은 뭐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트윗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렇게 몸으로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네, 아직 트윗상에서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유출된 내용이 공론화되진 않았지만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SNS 상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그 주제나 분야별로 다양한 패턴을 갖게 되지만요.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것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관련된 징조들이 SNS 상에서 미리 감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위기관리 전략에서 말하는 하이니 법칙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하이니 법칙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미 29건의 위험한 사고가 있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300번 이상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혀낸 하이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칙인데요. 네. 특정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겠죠. 맞아요, 징조. 하이니 법칙까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게 빈번하게 이렇게 일어나니까요. 비밀번호가 분명히 유출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다가 그냥 놔두면은 큰 여론 형성 안 되면요. 네이트, 옥션, 비밀번호 유출 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트윗상에서 실제로 이러한 공인인증서 유출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 문제가 됐다는 내용은 없었지만요.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례들은 존재하였습니다.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도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고 아침에 급히 은행에 연락했지만 돈은 이미 인출되고 피해 보상도 어려웠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또 CMA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나도 모르게 450만 원이 인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일들이 금융정보 해킹 이후에 2차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이야기가 함께 작성된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네. 외양간은 소 잃고도 고칠 수가 있지만은 이 정보는 유출되면 더군다나 돈까지 나가면은 이제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해결 방안에 대한 글들도 좀 올라오고 있나요? 네, 이와 같은 방법을 막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분들은 하드에 저장하지 말고 가급적 USB에 저장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좋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온 적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적으로 일원화돼 있고 의무화돼 있는 공인인증서 정책을 폐지하고 더 나은 보안 정책들을 각 금융사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려대 김기찬 교수는 오픈앱 사이트와 트윗을 통해서 공인인증서의 문제에 관한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면서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공인인증서 폐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상 상황이란 거를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일 텐데 이 스마트 쇼를 통해서 또 공인인증서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금융 보안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서 더 큰 금융사고를 막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SNS 관련 정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꾸준히 관심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셜상에서의 이슈들은 일반적인 이슈와는 다르게요.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알아챌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전혀 알아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슈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너무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이미 터진 후에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인인증서 유출 피해와 관련된 이슈 역시도요. SNS상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공론화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된 글들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공인인증서 유출 문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좋은 말씀 주신 사이람의 김덕진 컨설턴트 수고 많으셨습니다.